안녕하세요. 좋은법 알림이 임혜자의 야단법석 인사드립니다. 이달의 좋은 법안은 K정책금융연구소 전문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뜨거운 논의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달의 좋은 법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첫날은 정성호 의원이, 둘째 날은 박정 의원이 각각 1호 법안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특별법에 예산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들께 먼저 인사 나누고 들어갈게요. 네, 저는 판문점이 있는 경기 파주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파주시 을이면 굉장히 보수 텃밭이고 민주당에서 당선되기 굉장히 힘든 지역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창단된 지 한 69년이네요. 네, 그런데 61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파주에서 당선됐습니다. 처음으로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근데 한 번만 되신 게 아니라 20대, 21대, 22대 내리 3선 되신 거잖아요. 와, 3선이면 저는 3선 짜장, 짬뽕은 먹어봤어도 3선 국회의원 너무 꿈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네. 2004년도 17대부터 시작했어요. 17대 떨어지고 네네네. 18대 때는 중국 가서 사업 및 또 공부를 했고 네네. 또 19대 때 또 떨어지고 아, 네. 앞에 떨어지는 역사가 많이 네. 있습니다. 축적의 네. 힘인 것 같아요. 네. 그 승리의 비결이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슬로우 앤 스테디 윈즈 더 레이스라고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꾸준한 게 네. 중요하고 제가 에피소드로 19대 때 떨어졌을 때는 4년 동안 내내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구 주민이 주시는 술 한 방울도 안 버리고 다 마셨습니다. 땡크로리로 아마 소주 하나는 마셨을 정도로. 그래서 근데도 이렇게 피부가 있었습니다. 고우세요. 예.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이달의 좋은 법으로 뽑힌 박정 의원님의 22대 국회 1호 법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경기 북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접경 지역이 많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 53년에 우리 분단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한 70년 동안을 계속 수도권 정비 네네. 계획법이라든지 네. 또 상수원 보호구역, 네네. 또 개발제한구역, 네. 또 특히나 군사시설이 많아서 네.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 2중, 3중으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 발전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 교육, 주거, 뭐 여러 가지 교육까지 규제가 굉장히 많네요. 예, 그래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 딱 말씀드리면 경기 남부와 북부의 차이를 본다면 네. 경기 남부가 GRDP 1인당 2,400만 원 정도 돼요. 네네. 지금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남쪽은 4,2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네. 2배 차이 아, 네네.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고 특히 중요한 것이 수도권 정비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도권에 묶여 있으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법이라고 하는 그 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규제 규제 샌드박스. 샌드박스라는 법을 통해서 네네. 지방은 특화 사업들을 해낼 수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많이 지역 소멸을 막아가고 있는데 네. 이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도 하나 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규제를 완화하고 네. 또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5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네. 0.5씩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있는데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네. 북쪽이 면적도
경기도의 42%일 뿐더러 네네. 또 인구도 아, 면적은 남부보다 훨씬 아니요, 넓지는 않은데 전체 네. 42%가 10개 네. 10개 시군이 42%를 차지하고 네네. 있고요. 여기를 그래서 발전을 시키면 네.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우리 네. 지역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네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가 네네. 있거든요. 또 네. 다른 이유가 지리적 여건상 네. 앞으로 통일도 대비하고 또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후 남북 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네네. 개선해 나가고 평화를 유지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필요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법으로 뽑힌 거 보고 이게 너무 경기도 관련된 국한시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국가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법이 처음 논의가 된 게 그 김동연 지사님이 경기도지사 취임하시고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연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 경기도 의원님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고 계신가요? 이 법이 나온 배경은 사실은 네네. 이 경기 남북도에 대한 얘기는 80년대 후반부터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 37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7대 떨어졌을 때도 네. 이 북도 설치에 대한 간사를 맡아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거는 김동연 네, 지사님이지만 특별자치도라는 네네. 이름이 됐고 네. 그전엔 단순하게 남북도로 나누자는 거였고 네네. 특별자치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제 김동연 지사가 네네네.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본인 경기도지사 나갈 때 네. 공약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경기 북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도에 대한 것에 80% 네. 그리고 또 주한미군 공여지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 역시 79.6%니까 거의 80%죠. 네네. 이런 것들이 꽉 이렇게 막혀 있어요. 네. 재정 자립도로 보면은 우리 경기 북부는 39.9%거든요. 네. 그런데 남쪽만 보게 되면 55.8%예요. 아, 전체적으로 토탈로 볼 게 아니라 예, 계속 그렇습니다. 남부와 예. 북부를 나눠서 예,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들여다보면 GRDP도 격차가 네네. 크고 이렇게 재정 자립도도 달라요. 네네. 그리고 세수는 한 18% 정도가 북쪽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 규모로는 한 15.8%.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RDP가 낮고 사업체 수도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네네.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네.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시니까 훨씬 더 그거를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어요. 예, 경기도 인구가 지금 1,400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하게 되면 360만입니다. 그래서 네. 두 개로 나누더라도 경기 남부가 제일 큰 광역 네. 단체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그리고 네. 이 경기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에 대한 경쟁력도 있을 뿐더러 네.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 특히 DMZ만 보더라도 209조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가 111조 정도 네. 되니까 거의 2배의 브랜드 네, 가치가 네.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네, 네. 충분히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북부 꼭 필요한. 특별자치도 만들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네. 거죠. 예. 그런데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지금 이제 전 대표시네요. 지난 3월 총선 기간에 의정부를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경기도 인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4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필요한 기반 시설과 충분한 산업 경제 기반 그리고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산업 경제 기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밖에 안 되고 사업체 수도 네네. 재정적 취약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한 70년 동안을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이라도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져야지만 반전의 계기를 갖지 네. 이렇게 상태로 계속 놔두면 계속 네. 그 북쪽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남쪽과 북쪽을 비교했을 때 남쪽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관한 것들도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또 AI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쪽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산업인데 그쪽은 계속적으로 네. 개발되고 있고 북쪽은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네. 그 재정적 건전성이 좋아질 리가 없고요. 한 10여 년 전에는 경기 북도를 따로 봤을 때 재정 자립도가 한 차이가 10, 굉장히 크죠. 12였습니다. 12. 네. 근데 현재는 17입니다. 아, 네.
경기북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18개가 되잖아요. 근데 네. 17이에요. 전라남도를 빼고 다음으로 낮은 수준.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안 그 좋아지고 정도까지 차이가 그렇습니다. 크네요. 10년 전 12인데 지금 17이라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남쪽에서 계속 지원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요. 이제 걱정하는 것은 남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그 북부에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요. 근데 네네.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면 그게 네. 1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8천억을 지원을 받는데 경기 네. 남부로부터 받지 않고 2천억이 더 이익이고 네. 경기 남부도 그 8천억 네. 북부에 줄 필요가 없으니까 남부는 또 그만큼 더 정말 좋은 데 예결위원장님답습니다. 쓰고. 네, 그래서 이게 소위 남는 장사입니다. 밑드는 장사가 네, 아니고. 예. 아니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경기 북도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경기 남부 지역 재정으로 북부를 지원한다. 북부가 현 상태로 근데 분도를 해버릴 경우에 연간 약 1조 2천억 원 정도 재정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무원 일자리라든가 정치인 자리는 늘어날지 몰라도 경기 북부 주민들한테는 손실이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예결위원장님을 모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북쪽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 네. 논리로 많이들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래도 부족하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특별자치도가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네, 면세점을 만들어서 해서 한 2천억 정도의 네. 그 수익을 올려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특별하게 혜택이 있죠. 그렇죠. 네. DMZ 쪽으로 오게 되면 네. 들어갔다 나오면 네. 일시적으로 그런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또 규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네. 풀리게 되면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보더라도 네. 80%인데 한 그래서 50%만 그걸 풀어주면 네, 거기서도 네. 한 1조 2천억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네. 규제를 풀면서의 네. 개발 행위를 통한 네.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거의 법인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네, 네. 지방세들의 세수가 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로부터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방법도 교부세. 있고 네. 예,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법을 일부에서는 또 지역 균형 발전과는 또 상반되는 법안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기도가 이제 한반도 면적의 한 1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드넓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9개 도 중에서 가장 많은 1,400만 명 이렇게 밀집돼 있고 또 신도시 개발이다 뭐다 해서 수도권 집중이 이제 심한데 만약에 이 법을 통과가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를 느끼지만 역차별받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네, 네, 이유로 네. 그래서 GRDP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지방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보로 희생한 지역은 계속 희생하라는 거냐? 네네. 그거는 그 논리 안 맞죠. 우리가 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풀든지 뭘 해서 네.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명칭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평화놀이 네네. 때문에 뭐 네네네. 있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근데 그거는 네. 이제 나중에 네. 법안이 통과되고 결정할 네네. 때는 언제 바꿀 수 있는 거지. 네. 지금 그건 이제 순서가 그 순서는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네네.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북쪽에 경기 북도가 되든 뭐든 이름을 네. 특별하게 붙여서 수도권에서 좀 빼줘야 됩니다. 여기는. 네네. 단지 지역에도 특별자치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지역마다의 특성으로 네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달에 문금주 의원이 예. 그 고흥, 보성, 예. 장흥, 강진 그렇죠. 예, 여기 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님도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남 도민들도 기대가 크고 그래서 이름만 보면 이게 전국의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특자도라고 하잖아요. 예. 전국이 다 특자도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전남 특별자치도 이게 명칭이 같다 보니까 조금 구별을 예.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를 전국화시켜서 그만큼 네. 지방의 권한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문금지 의원이 내신 거는 기존에 있던 전남 지역을 네. 같은 데 면적도 같고 그냥 이 명칭만 바꿔서 특별한 권한을 주고 또 지원하자 이런 취지고 네네. 이거는
우리가 문화도 좀 다르고 네네. 또 엄청나게 인구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해서 하나의 새로운 광역 단체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명칭은 같지만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지금 국회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시끄러운데 물론 뭐 시끄럽지 않을 때가 없었지만 이 법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혹시 어디까지 됐나요? 물론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여당도 참여하기 네. 시작해서 상임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 여당에서도 김성원 의원님이 발의를 하나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6월 11일 날 저희가 그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네. 회부가 됐고 그다음에 6월 13일 날 첫 상임위를 네. 열어서 간사를 뽑았고 네. 그다음에 6월 19일 날 2차 회의를 했는데 네.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안 소위에서 다루고 있지는 네. 않아요. 그러니까 곧 올린 순서대로 이렇게 논의는 하게 될 네. 거고 네. 김성원 의원이 여당에서도 냈고 네네. 또 김용태 의원도 나중에 뭐 내겠다고 뭐 그런 네네. 게 들려요. 여야가 같이 네. 여야가 네네. 같이 이렇게 내고 그만큼 여야를 떠나서 이 네.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네네. 싶고 또 김성원 의원은 꾸준히 20대 때도 네네. 냈고요. 22대 네네. 때도 냈어요. 그때 공청회 하는 것도 제가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저는 20대 냈고 네. 22대 냈고 이렇게 된 네네. 거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여야가 같이 노력할 거고 이걸 네. 다른 지역 지방 의원, 쪽의 의원님들한테도 왜 이게 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할 네네. 거고요. 네. 제가 이게 평화경제특급법 통과시켰거든요. 네네. 이 법도 한 17년 그 만에 뜻심으로 이렇게 17년 만에 통과가 기대가 됐고 큽니다. 제가 20대 국회 1호번입니다. 네네. 첫 법안인데 네. 20대 국회.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7년 만에 통과시켰어요. 네네. 이 법도 뭐 이 법도 지금 22대 1호 법안이시잖아요. 예, 엄청나게 그걸 반대를 네. 했습니다. 이 법안에 네네. 대해서. 그런데 제가 다 잘 설득하고 네. 그리고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설득의 황제입니다. 모든 법이 아무리 좋은 법도 51대 49란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찬성도 있지만 반대 그렇습니다. 여론도 예.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제 통과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심지어 평양도 특급법 통과시킬 때는 초선 때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한 이유도 한 반 정도 있었거든요. 파주 네네. 발전시키려고. 네. 근데 이 법도 사실은 파주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네.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한테도 얘기한 것이 꼭 우리 파주만 하자는 게 아니다. 낙후 지역을 이 법을 통해서 개발하자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두세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강원도에 있는 고성, 네. 이양수 의원도 이 법을 통해서 그쪽에 네네. 평양대 특구를 만들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또 강화도 쪽도 역시 네.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 거기서도 역시 또 평양대 특구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이해관계가 맞는 의원들이 필요하고요. 네. 또 특히 저희가 접경 지역 내일 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내일 포럼. 네, 네네. 접경 지역 내일 포럼이라는 네. 우리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네네. 한 10여 분이 좀 들어오셨는데요. 주로 북부 쪽에 계시는 북부 의원님들이겠네요. 의원님들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정무에 계시는 네. 분 이렇게 모셔서 또 네. 평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네. 분들 모셔서 하는데 네. 뭐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방면에 대한 것들을 힘을 합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 네네. 이런 거거든요. 네네. 물론 이것은 논의가 좀 돼야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 네. 호불호가 있어서 작은 것들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초선 때도 방법이다. 그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뭐 삼선인데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이달의 좋은 법으로 뽑히신 박정우 의원님 모시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말씀 나눴습니다.